네, 안녕하십니까. 분말재료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분말재료 강의를 저번 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좀 일단 크게 학교에서 시험 관련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본 강의의 발표 자료, 강의 자료가 12주차, 13주차가 함께 있어서 2주치를 한 번에 올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따로 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관련해서 엄청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기말고사가 원래는 제가 고사가 원래는 대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학교 방침상 이제 비대면 원칙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좀 비대면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컨닝이라든지 집단지성 같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각각의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어, 만약에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될 경우 모든 시험은 오픈북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검색을 하던 자료를 책에서 보건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오픈북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험 모여서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시험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각자만의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출제하는 문제에 실제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여러분들의 뭐 기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은 네, 창의성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어떤 걸 평가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전공이 공학이잖아요. 공학의 뜻이 뭐예요? 이제 실제 과학적 지식을 네, 과학적 지식을 이제 응용하는 개념이에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는 게 공학이기 때문에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제일 원하는 이상적인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창의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똑같은 답을 내잖아요. 이거는 그럼 창의가 아니라 표절이겠죠? 네,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는 엄중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똑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 시험은. 시험은 나중에 시험 문제 받아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 제가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시험 날짜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를 나중에 그 게시글에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적당히 선호하는 날짜를 골라서 24시간 동안 그 e캠퍼스 시스템에다가 우리 예전에 그 과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 요때 주의사항 뭐냐면은 이제 제가 워드 파일로 드릴 건데 예, 워드 파일을 올려놓을 건데 이거를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 작성해야 됩니다. 뭐 저번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워드로 그 워드 타이핑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다 받아줬는데 이번에 수기 작성 안 하면 제가 이거는 채점 안 할 거니까 무조건 수기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컨브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OX랑 뭐 단답형이랑 서술형 이런 식으로 낸다고 했었는데 OX 단답형 없어져요. 왜냐면 이제 그 일단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OX랑 단답형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우리 여러분들 창의성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적합한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아마 시험 문제가 7문제에서 8문제 나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점 100점 만점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어 문제는 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어로 나가고 답변은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요거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창의성 관련 내용을 보는 거니까 시험 문제 그림 그리셔도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글과 그림 모두 다 쓰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날짜 관련 그 설문조사도 받아야 되니까 그 관련 설문조사 이외에 세부 공지사항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강의 자료를 보게 될 건데요. 마지막 강의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3D 프린팅이라고 얘기하죠. 네, 3D 프린팅인데 실제로 이제 그 공학적으로 용어는 어디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 적층 제조라고 합니다. 왜 적층 제조라고 하냐면은 이제 재료를 점점 이제 층을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적층 제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층 제조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적층 제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방향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요거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주차로 들어간 것보다는 이제 2주차로 가는 게 맞아서 오늘 제가 올린 동영상의 길이는 토탈 한 1시간 5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 좀 잘라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출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늦게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 요건 제 공지사항에 볼드새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이제 출석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층 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공정과 다르게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이제 금형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금형을 짜긴 짜야 돼요. 금형을 짜긴 짜야 되는데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금형을 짜는 게 아니라 제품을 짜요. 그래서 그 CAD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터빈 블레이드를 이제 컴퓨터에서 먼저 가상으로 만들어서 네, 형상을 만든 후에 얘를 이제 각각의 층으로 섹션을 나눠 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 파일을 이제 3D 프린터에 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레이저가 움직이게 돼요. 네, 요 레이저가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요 과정 중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금속 분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 분말을 일단 처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깔아야겠죠, 층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층별로 한 번씩 깔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 깐 데에서 이제 막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조사하는 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쭉 다 나눴잖아요. 요 도면들을. 도면들 나눈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저 스캔을 하게 됩니다. 뭐 뒤에서 내용 나오겠지만 레이저 스캔도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한 방향, 십자, 네, 한 방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회전을 막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한 층 다 만들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얘를 또 한 층을 더 올려야 될 거예요. 네, 올리는 방법인데 얘를 플랫폼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 요 분말 서플라이 된 거 위로 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요걸 내리는 게 좀 더 쉽다 보니까 주로 요 플랫폼을 내리는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겠죠. 네. 그 내리고 분말 뿌리고 레이저 지지고 이런 공정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제품의 형상이 갖춰지다가 마지막 최종 레이어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형상이 나오죠. 얘를 이제 그 분말을 치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적인 공정의 사이클을 우리가 적층 제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이제 층상형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쌓아 올리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CAD 먼저 설계하는 스텝이 있고, 이제 분말 공급해가지고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녹이는 스텝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재료공학적으로 배우게 되는 스텝은
요 두 번째 스텝에 두 번째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설계 쪽 맡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되는 역할이 요거랑 요거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고 다음 수업들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적층제조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약간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적층제조가 뭐 얘기는 많은데 과연 이 적층제조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뭐 사람들이 이 공정이 왜 이렇게 대단하지? 뭐, 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와, 대단하다. 이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2013년에 전체 시장의 크기가 딱 요 정도였는데 이미 지금 2019년이 되면서 거의 3배 이상 컸어요. 3배 이상 크고 이제 뭐 성장세 자체가 거의 2013년만큼의 성장량이 이제 2021년에 더 커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는 재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재료 불문하고 다 커져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그렇고 레진도 그렇고 세라믹 재료도 그렇고 금속 재료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 재료 시장 규모도 13년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속 소재들 이용해서 3D 프린팅 만들면 도대체 어디 쓰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적용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의 메인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공 방산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분야, 그리고 이제 원료 분야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우선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그 형상 파츠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비행기는 날아야 되는데 날 때 연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량화죠. 예, 이 경량화를 시키려고 보면은 그 제품이 이렇게 통짜로 돼 있는 것보다는 트러스 형태로 이제 좀 약간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이 첫 번째로 이 트러스 형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안정할지에 대해 불안정할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가공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뭐 깎아내려고 하면은 원래 소재들 낭비하는 것도 크고 뭐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경량화를 시키는데 기존 공장에 좀 한계가 있는데 적층 제조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복잡한 거 찍어내면 되죠. 찍어내면 되니까 네, 이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최적의 강도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를 획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얼리형 분화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뼈 만약에 부러졌어요. 뼈 부러졌는데 골절된 부위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제품을 뭐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없죠.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없고 사람 체형에 따라서 바로바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3D 프린팅 같이 이제 컴퓨터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미리 한번 설계를 해놓고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 가공 공정에 비해서 이제 가지는 장점이 있죠.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널리 쓰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임플란트 같은 데도 쓰이고 이제 그 요런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뼈 같은 그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감쌀 수 있는 부위에도 쓰일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는 되게 뜬금없는 분야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를 갖고 오면은 판재를 팡 찍어내 가지고 요 팡 찍어낸 것들을 여러 대량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시도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혹시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거 보셨어요?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옵션 부품들 같은 게 있어요. 옵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차에는 들어가고 어떤 차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품들을 만약에 자동차 라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옵션 A에 해당되는 부품을 여기서 바로 3D 프린팅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운전자들 요구에 맞는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시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기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경량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량화 시도에 있어서 항공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도 3D 프린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의 장점이 있고 이외에 뭐 다른 분야도 요새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공구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네,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미래가 상당히 밝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적층제조 할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분말이 필요하죠. 네, 분말이 이제 입도도 균일해야 되고 이제 형상도 구형이 구형이고 순도도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서 이런 식의 분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의 분말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뭐 미국이랑 유럽, 일본하고 기술 격차가 한 3에서 5년, 좀 심한 거는 한 10년 정도까지 나타나요. 특히나 이제 이런 니켈, 코발트 분말 같이 만들기 어려운 분말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플러스로 작년에 그 일본에 그 사태가 있었죠. 네, 그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재를 뭐 원천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협상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요소 이런저런 요소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적층 제조 분말들을 네, 수입하는 거를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분말들을 만드는 건 뭐 만들어요. 그냥 뭐 아토마이저 분사법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입도가 되게 다양하죠. 입도가 다양하고 형상도 다양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 그 플러스로 분류를 했을 때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불량률이라고 하죠. 이 불량률 같은 경우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요 슬라이드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요 앞에서 이제 적층제조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랑 이제 그 적층제조 시장이랑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적층제조를 어떤 데 쓰면 좋을까요? 그냥 모든 분야에 네, 그 적층제조를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적층제조를 쓰는 게 저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공정하고 이제 어, 일반적인 공정하고 이제 적층제조 공정 간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일반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금형을 먼저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네, 그런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금형 초기에 이제 금형 생산가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얘네가 이제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격이 쓱 하고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제품 단가는 생산량에 반비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말을 쭉 깔아놓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네,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제품 가격 코스트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서 네,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품의 단가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어느 생산량 밑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공정에서 제조되는 단가가 어, 일반적인 공정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이제 적층제조 공정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생산량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일반 공정 생산량 자체가 적층제조 생산량에 비해서 더 저렴해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 적층제조 공정 단가보다 얘가 비싸면은 굳이 이걸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적층제조를 쓰는 거고, 그리고 얘보다 적층제조 생산량 단가가 어, 더 비싸게 되면은 굳이 적층제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 이런 그 소량 생산 분야에 제일 적합한 게 뭐겠어요? 그 주문형 생산이죠. 네. 주문형 생산 같이 약간 조금 생산이 생산의 유연성이 있는 분야에 적층제조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하시면 그 제품을 과연 적층제로 쓸지 아니면 일반 공정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제 단가에 의해서 이제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공정을 처리했을 때 그 소재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네, 소재 효율성 관점으로 봤을 때도 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 얘를 이런 식으로 큰 걸 냅두고 난 다음에 가공을 하는 과정이죠. 가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깎아내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깎아내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스크랩이 막 형성이 되는데, 적층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말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얘를 계속 쌓아 올리는 공정이죠. 쌓아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종 제품에서 나타나는 스크랩이 상대적으로 덜 깎아내도 되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치수가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만 잘 제어를 하면 돼요. 표면만 제어하면 되니까 스크랩 양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적층 제조가 어,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 때 네, 더 적은 재료의 낭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막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말들 그 분말들 제조했을 때 생산 제조량 자 네, 생산량 자체도 네,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비싸고, 그리고 그 생산을 했을 때 그 적층 제조 공정을 했을 때 이제 레이저의 영향을 받죠, 얘네가. 네, 레이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레이저 때문에 결국 생긴 레이저 때문에 이제 이 분말들이 열 영향 받으면 일반 순간적으로 녹거나 뭐 붙였다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이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서 얘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뭐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요런 이제 허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공정하고 단가랑 이제 공정 후 남는 소재 측면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고,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적층 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적층 제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적층 제조의 공정이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층 제조가 금속에만 쓰인 것도 아니고 세라믹, 고분자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정들을 좀 보게 되면은 포터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요건 이제 고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메터리얼 익스트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재료 쭉 짜내는 공정이에요. 그리고 메터리얼 제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재료를 뿌려주는 공정이고, 얘 같은 경우는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속, 왜 우리 바인더 배웠잖아요. 그 금속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용액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뿌려주는 공정이고, PBF라고 해가지고 이게 레이저 이용해서 그 재료 지지는 공정, 그리고 얘는 레이저를 아예 그냥 금속 분말에다 바로 뿌려가지고 얘를 녹여버리는 공정이고, 그리고 시트 라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판을 그 층을 계속 쭉쭉 쌓아 올려, 그러니까 특정 층 판때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판때기를 계속 붙여서 올리는 공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속에 해당되는 공정들을 좀 잘라서 보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네, 제 빨간색 표시한 것들 있잖아요. 요 녀석들이 이제
금속 적층 제조에 해당되는 공정들인데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서 세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FDM 공정은 퓨즈드 디포지션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즐에서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이제 층을 쌓는 공정이에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제팅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더를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파우더 베드에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엉겨 붙을 거 아니에요. 엉겨 붙고 얘네 분말들이 굳으면은 그 상태로 제품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PBF 같은 경우는 레이저나 일렉트론 빔을 이제 비 분말이 깔린 데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녹여서 붙이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DED 공정 같은 경우는 분말을 녹여가지고 분말 그 자체를 이제 바로 고에너지로 녹여가지고 녹였다가 굳혀버리는 공정입니다. 뭐 개념이 PBF랑 DED가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크게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이쪽에 위에 있는 공정들은 참고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가 금속공학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정은 이렇게 네 가지 공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FDM 공정인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그 고분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플라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녹여 가지고 녹여서 이제 얘를 쭉 굳혀서 붙여버리는 공정인데 이 공정 그림 뭐 동영상을 살짝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스트라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얘 공정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층상형으로 제품을 순간적으로 녹였다 굳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때 뭐 제일 많이 쓰는 분말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고분자 베이스로 많이 쓰다 보니까 ABS, 뭐 PC 뭐 이런 플라스틱 재료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렇다고 금속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금속 같은 경우도 어, 바인더를 하고 섞어가지고 피드스톡 만들어가지고 녹인 후에 굳혀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녹이는데 들이는 에너지가 적죠. 지금 고분자니까 녹이는데 들이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이 에너지 원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에너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개인용으로 그 적층 제조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상용되고 있는 3D 프린팅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었을 때는 제가 요런 제품군들의 가격이 좀 싼 것들은 한 50만 원까지 봤었고 비싼 거는 한 200에서 300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고요. 이 공정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그 좀 녹는 점이 다 낮고 막 그런 에너지가 좀 적게 필요하니까 좀 접근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고분자 재료들은 이걸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 단점으로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필라멘트를 쭉 짜서 녹이는 건데 그 노즐의 크기에 이게 레졸루션이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졸루션 때문에 표면 특성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재료들이 어, 금속에 뭐 물론 피드스톡을 쓸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 공정 속도에 의해서 느린 공정 속도 때문에 제품 생산에 좀 애로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좀 마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수업 내용이 길기 때문에 파트를 네 개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 수업 집중력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